내가 지금 봐서는 이렇게 지금 가다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야. 본인이 낙동강의 오리알 신세라.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에휴, 남자 때문에 고민이 좀 많다. 네, 결혼 때문에, 안 그래도 궁합도 보고, 제가 지금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 두 가지가 제일 궁금해서 오게 됐어요. 직업은 이쪽 저쪽 면접을 좀 봤다고 나오는데 원래 본인이 했던 일 자체도 공기업 이상급 조금 괜찮았다는 소리 나오고 직업은 본인 자체가 나쁘지 않아. 근데 뭔가 지금 제가 지금 봐서는 외국 이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영어가 써져 있는 글자의 어떤 그런 좀 기업 같은 데를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그렇게 되면 저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1순위로 기다리고 있는 게, 거든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조금 늦으면 한 2달? 3달 정도 좀 뒤에 연락이 오든 해서 연이 있을 것 같고, 그거는 뭐 좋은 소식이 좀 직업으로는 있다. 그래서 이동도 되고 변화도 된다. 그래서 안정될 수 있는 형국으로 나오고 괜찮을 것 같다. 그러고 근데 남자분은 만나는 사람 이름이 뭐예요? 성이? 남자는 너무 바른 사람이긴 하다. 근데 이제 뭐 진짜 뭐 말 그대로 자기가 앉은 곳에서는 풀 한 폭이 안 날 정도로 냉정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자기애가 넘치고 이기적인 좀 성향을 좀 두루 갖추고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꼴불견인데 본인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본인의 짝사랑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결혼 생각은 하고 오랫동안 만난 거는 만났는데 헤어짐도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헤어질까 생각도 했지만은 그러지를 못하고 이별을 하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댄다. 근데 결혼은 딴 나라 사람 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생각은 딴 나라처럼 생각이 저 멀리 있어.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것보다 뭔가 자기 생각하고 있는 어떤 컨트롤적인 것들이 있어. 마인드.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이다 그러면 이만큼, 뭐 내가 결혼은 이런 여자여야겠다 그럼 이런 여자.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보다 여자를 조금 깔보는 경향이 있고, 본인도 역시 조금 무시 아닌 무시를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조금 나는 좀 걱정인데. 저희가 대학교에서 동아리 선후배로 만났거든요. 처음에 연애를 이제 3년을 했었고, 헤어져 있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보게 됐어요, 다시. 그때 이제 저희가 다시 만나가지고 지금 다시 연애를 지금 이어나온 지가 5년 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둘 다 나이도 찼고, 또 사실 저희가 다시 만나서 연애를 하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좀 이만한 궁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계속 이제 결혼을 하자고 고치고 있는 중이고, 남자친구는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거든요. 집안 사정도 조금 복잡하고 남자친구 집이요. 집에 또 돈도 갖다 주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 또 저한테 결혼을 할 거면 자기가 집에 가져다 줘야 되는 돈이 얼마가 있으니까 그거를 결혼을 하더라도 계속 갖다 드려야 되고, 결혼을 할 때 저한테 혼수랑 집이랑 저한테 이제 부담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 둘은 일단 결혼은 안 나와요. 왜냐면 이 남자는 그런 여자를 계속 찾아. 근데 어쨌거나 이 부분을 본인이 안을 수 있으면은 가고, 또 그러면 이제 하는데, 그러지 않을 거면 이제 너무 부담이 되고 정신적으로도 좀 어려울 수 있어. 왜냐면 이 사람은 사랑을 경제로 배웠거든, 돈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웠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생활이나 어떤 모든 환경이 돈 아니면 뒷받침해 줄 수 없는 거야. 사랑도 뭐든지 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먼저 있어야 모든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이 본인하고 인연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본인이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상처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본인이 포기를 못할 것 같아서 이것도 참 어렵다. 집에, 얘가 그리고 삼남매거든요, 삼남매? 그러면 자기 혼자 그걸 부담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그거를 거의 월급의 거의 한 60%, 70% 집에 갖다 주는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가 공장을 했었는데 공장이 부도가 났거든요.
거에 자기가 싸우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가족사니까 사실 이걸 뭐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거는 이제 이 사람의 생활이니까 어떤 생활 환경, 자기한테 벌어진 일들, 어떤 주어진 책임감 이런 게 있는 거니까 또 그렇게 벌어져고 했어도 그런 걸 신경도 안 쓰는 아들이나 자녀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또 그만큼 자기 부모에 대한 어떤 심리가 굉장히 또 어떤 애착심, 사랑 이런 게 그쪽으로 좀 뻗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나무라기는 어렵고. 근데 이거는 어떤 내 마음의 어떤 역량이고 내 마음의 베품, 배려, 또 나아가서는 어떤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마음들인데 이런 것들이 존재하면 괜찮아. 근데 애초부터 안 된다라고 확신을 갖거나 힘들 것 같다라는 걸 갖고 있으면 대부분 이제 포기하는 게 좋고 안 하는 게 맞아. 왜냐면 앞으로 뻔히 보이거든. 어차피 그렇게 살다가 어차피 그렇게 해서 고생하고 살았는데 결국엔 그 부모나 가족력 때문에 헤어질 거거든.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이거를 조금 사랑이라는 어떤 포장지 안에 내가 좀 해보겠다 하면 되는데 내가 지금 봐서는 이렇게 지금 가다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야. 본인이 낙동강의 오리알 신세라. 그러니까 정리하는 쪽으로 남자는 좀 가는 게 좀 맞을 것 같아. 왜냐면 이 남자는 버겨워. 그리고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직업으로 가는데 내가 봐선 본인이 쉽게 손을 못 놓을 것 같아. 이것도 참 알쏭달쏭이다. 그래서 갈 때까지는 갈 것 같아. 근데 서로 진짜 제 마음을 잘 모르겠는 게 만약에 남자친구가 뭘 하다가 만약에 말아 먹었다고 하면 저는 그거 같이 갚아줄 수 있거든요. 막 라면만 먹고 살더라도 이 사람이랑만 같이 살면 저는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얘 가족 때문에 얘가 이제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데 근데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자기 부모한테 잘하는 효자 아들이 와이프한테도 잘한다고. 그래서 그거 하나 믿고 그냥 결혼할까 생각도 하고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얘랑 진짜 너무 결혼이 너무 하고 싶은데. 맞는 말도 있는데 사실 또 이게 틀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 미신도 아니면 속담도 잘 안 믿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꼭 그걸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서 세상의 말은 다 옳음도 있지만 그릇된 것도 있고 나하고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내 생각을 해봐. 내 생각 가만히.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게 행복할 것 같은지. 근데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해드렸잖아. 이건 본인한테 좀 과부하야. 근데 본인이 계속 이걸 끌고 가려는 마음이 좀 앞서니까 계속 말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생각 잘 해보시고. 오늘 감사합니다. 제 행복을 한번 찾아볼게요, 선생님. 네.